집을 나와 자취한 지 10년째. 그렇게 또 크리스마스가 왔다. 난 어릴 때 종교가 한 주마다 바뀐 적이 있었다. 기독교에서 햄버거를 주면 기독교를 믿고, 천주교에서 초코파이를 주면 천주교를, 불교에서 떡을 주면 불교를 믿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군대 전역까지 늘 박쥐처럼 가던 곳이 내 종교 생활이고 믿음이었다. 믿음에 대한 그릇이 한참 부족한 나는 이젠 그런 선택은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나는 종교가 없다. 예전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늘 크리스마스가 오면 뭔가 받을 것처럼 설렌다.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들르지 않는 것도 알고, 새해를 눈앞에 두고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이 먼저 들 때가 되었으면서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이상하게 나를 감성적이게 만든다. 늘 이 날이 오면 어떻게 보낼까 생각했었는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집에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다는 건 좀 씁쓸한 일인 것 같다. 하지만 늘 크리스마스에 뭐하냐는 친구들의 말에 올해는 당연히 나 홀로 집에서 조용히 보내야지 라며 굉장히 바람직한 대답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자취인들이 그렇듯 오늘이 무슨 날이건 어떤 걸로 배를 채울까 고민은 늘 시작되는 것 같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지만 집에 있는 된장은 다 먹었고, 여자친구는 만들 순 없으니까 된장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주부터 만들어 보려고 마트에서 노란 콩을 사왔고, 검색해서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다. 된장은 숙성 음식이라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매주를 숙성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고 어느 정도 햇볕을 받을 수 있어야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은 건물에 막혀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다. 아니 껍질이 왜 이렇게 많아? 매주를 만들려고 3,600원 주고 산 노란 콩을 어디에다 쓸까 고민을 했고, 두부도 콩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두부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다. 두부는 집에서 왠지 도전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은 10시간 정도 콩을 불린 후에 껍질을 제거해줘야 하는데, 쉽게 제거하는 방법을 몰라서 손으로 일일이 제거했다. 다음부터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다음 불린 콩을 믹서기에 물을 약간 넣고 갈아줘야 한다. 어렸을 적 할머니가 두부 만드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손으로 뭔가 엄청 힘들게 조물조물 하시던 게 생각이 났다. 그게 지금 와서 보니 두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하는 콩물을 빼주는 작업이었다. 콩물을 빼고 난 후에 남은 콩 찌꺼기는 콩비지라고 한다. 이 콩비지는 영양가가 높고 맛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했다.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수가 꼭 필요하다. 간수는 바닷물처럼 짠 물인데, 바닷물을 퍼올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양의 간수가 필요한 건 아니라서 소금 1스푼과 식초 2스푼, 그리고 물이면 간수를 만들 수 있었다. 오 순두부. 콩물은 아기처럼 계속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 중간 불에 콩물을 끓이면서 계속 저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버리거나 끓어 넘쳐서 집이 콩물 바다가 될지도 모른다. 끓어오르면 불을 약하게 놓고 간수를 조금씩 부어주면서 굽기를 기다려야 한다. 콩물이 굽고 바로 먹는 건 순두부가 되고, 물을 빼고 나서 굳히면 두부가 된다. 두부는 위에 무거운 걸 올려서 최대한 물기를 빼주면 단단한 두부를 얻을 수 있다. 나는 두부로 유부초밥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두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대한 무겁게 올려봤다. 만드는 과정에서 순두부는 정말 몽글몽글해 보였다. 그걸 보고 있으니 도저히 안 먹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 고춧가루, 설탕, 간장을 조금 섞고 맛을 봤는데, 순두부를 좀 더 남겨놓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따뜻하고 고소했다. 완성된 두부는 내가 했던 노동에 비해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았다. 유부를 두부로 만든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물기를 뺀 두부의 반은 잘라서 유부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어머. 두부를 반의 반까지 자를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얇게 자른 것 같다. 두부를 기름에 튀긴 후에 소간을 파주면 유부초밥에 대충 유부 같은 생김새가 나온다. 이 두부 과자들이 유부가 되기 위해선 식초, 설탕, 소금을 넣은 단촛물에 담궈둬야 했다. 어떡하지? 아 뭐야 이게. 단촛물은 우리가 흔히 먹는 초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는데,
무슨 맛이야 이게? 단천물에 두부 과자를 절여줘야 온전한 유부가 된다고 한다. 맛은 내가 알던 유부의 맛이 아니었고 두부로 만든 과자를 식초에 찍어 먹는 맛이었다. 하지만 소중히 만든 내 유부를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못생기고 맛이 없을 수 있어도 내 정성에 최소한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 친구가 얼마 전에 선물로 트리 접시를 줬다. 오늘은 트리 접시와 어울리는 날이었고 마지막 칸은 디저트로 장식했다. 나머지 반의 두부는 그냥 먹어도 고소하게 먹을 수 있지만 두부는 왠지 김치가 옆에 꼭 있어야 할 것만 같다. 볶은 돼지고기에 김치를 넣고 설탕, 고춧가루, 간장, 물을 넣었다. 두부김치에 들어갈 볶음김치를 만들고 남은 볶음김치에 물만 넣으면 비지찌개를 또 만들 수 있어서 1+1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어쩌면 신경도 안 쓰던 당연한 일들은 사실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행복을 잃고 나서야 별것 아닌 것들에도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다. 이번 연말엔 사람들은 다가오는 내년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보낼 것 같다. 매년 오는 새해에는 그런 마음은 당연하다. 배불러. 하지만 한편으로 누구에게나 억울했던 이번 한 해의 연말만큼은 어깨를 도닥이는 많은 위로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한 해를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은 당연하게 오듯이 다음 해엔 많은 사람들에게 봄 같은 희망이 당연하듯 찾아오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